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박성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술은 백약의 근원이다. 보통은 반대로 알고 계실 겁니다. 술은 몸을 망치고 간을 해치고 결국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라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막걸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막걸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마셔서는 절대 약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막걸리에 이것을 넣어 마시면 만성질환까지 싹 사라질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이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던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훨씬 건강하게 지내셨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식습관, 그 중에서도 막걸리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저도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걸리가 왜 특별할까요? 그 이유는 살아있는 발효균과 풍부한 아미노산 때문입니다. 특히 유산균은 장 속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늘려서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며 염증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막걸리 속 유산균은 요구르트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마시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린 방법은 막걸리에 딱 한 가지를 더해 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꿀입니다. 꿀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 속에서 균이 더 활발히 증식하게 만듭니다. 막걸리 한 잔에 꿀 한 스푼을 넣어 드시면 그 안에 유산균이 장 속에서 두세 배 더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변비가 사라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남성 환자분은 10년 넘게 당뇨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생막걸리 한 잔에 꿀을 타 드시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20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에 숙면을 하게 되면서 피로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의 사례처럼 막걸리는 그냥 술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천연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꿀뿐 아니라 막걸리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재료와 조합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막걸리 습관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막걸리에 꿀을 넣어 드셨을 때 효과가 훨씬 강해진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걸리와 함께하면 마치 1 더하기 1이 10이 되는 것처럼 효과를 몇 배로 올려주는 비밀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자청입니다. 유자청은 예로부터 겨울철 감기 예방에 많이 쓰였죠.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막걸리에 유자청을 한 스푼 넣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나면서 유산균이 장에서 더 잘 살아 움직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여성 환자분은 늘 잦은 감기와 피로로 고생하셨는데 막걸리에 유자청을 넣어 드신 뒤 그 겨울을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지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감기 한 번 안 걸린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배즙입니다. 배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막걸리에 배즙을 조금 타서 드시면 단맛은 은은하고 알코올 흡수 속도는 늦춰져서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특히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권할 만합니다. 실제로 배즙을 넣어 드신 70대 남성 환자분은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막걸리에 생강즙을 소량만 넣어 드시면 특유의 알싸한 맛이 더해져 술이 아니라 건강 음료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관절이 뻣뻣한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막걸리는 단순히 마시는 술이 아니라 꿀, 유자청, 배즙, 생강 같은 자연 재료와 만나면 훨씬 강력한 발효 건강 음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막걸리가 다 같은 막걸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를 그냥 집어오십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막걸리 대부분은 살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작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은 이미 다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막걸리는 그저 알코올 음료일 뿐이고 건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은 생막걸리라는 표시입니다. 냉장 보관이 되어 있고 제조일자가 12주 이내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막걸리 병 밑바닥을 잘 보셔야 합니다. 흰색으로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이 바로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모의 집합체입니다. 일명 찌꺼기처럼 보여서 걸러내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드실 때는 반드시 병을 살살 흔들어서 윗부분과 섞어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 성분은 버리고 알코올만 마시는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고 매일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하루 한 잔, 약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쉬는 날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내성이 생기지 않고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걸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마셔야만 약이 됩니다. 꿀, 유자청, 배즙, 생강 같은 자연 재료를 더하고 생막걸리만 고르며 찌꺼기까지 흔들어 함께 드시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막걸리는 술이 아니라 천연 보약이 됩니다. 이제는 막걸리와 함께하면 더 놀라운 효과를 내는 식단 조합, 즉 어떤 음식을 함께 먹을 때 혈관과 장 건강이 2배 좋아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막걸리를 마실 때 그냥 술안주만 곁들이셨나요? 사실 막걸리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조합만 잘 지켜도 혈관이 깨끗해지고 장이 건강해지고 만성질환이 개선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채소입니다. 막걸리와 전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대부분 기름에 지져낸 부침개라서 오히려 기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대신 생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막걸리 한 잔에 오이, 상추, 깻잎, 샐러드 한 접시를 같이 드셔보세요. 채소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막걸리 속 유산균과 만나 장에서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유산균은 섬유질을 먹이로 삼아 장내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변비가 개선되고 독소가 배출됩니다. 두 번째 조합은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음식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며 막걸리의 발효 성분과 함께 작용하면 혈액 속 중성 지방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과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 이상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막걸리를 드실 때는 생선 반찬을 꼭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콩류입니다. 콩은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근육을 유지하고 호르몬 균형을 잡아줍니다. 막걸리에 포함된 효모와 만나면 단백질 소화가 더 원활해지고 몸에서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두부 한 모, 콩나물 무침 한 접시가 막걸리와 어울리면 그야말로 건강 밥상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조합은 과일입니다. 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기산 때문에 새콤한 맛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 배, 감귤 같은 신선한 과일을 곁들이면 장내 환경이 더 좋아집니다. 특히 과일의 천연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은 막걸리의 발효 성분과 함께 작용해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드실 때 기름진 안주 대신
과일 몇 조각을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막걸리만 마시면 효과가 절반입니다. 반드시 음식과 함께, 특히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곁들여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튀김, 삼겹살, 과자 같은 고지방 고열량 음식과 막걸리를 함께 드시면 발효 성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즉, 막걸리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80세 김모 어르신은 평소 막걸리를 안주와 함께 즐기셨습니다. 문제는 안주가 대부분 기름진 부침개와 튀김이었습니다. 그래서 혈압과 혈당이 계속 불안정했고 소화도 자주 안 되셨습니다. 제가 식단을 바꿔드리면서 막걸리를 드시려면 채소와 두부, 그리고 과일과 함께 하십시오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안정되고 변비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술이 아니라 약을 먹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더군요. 여러분, 막걸리를 약으로 만드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막걸리에 꿀이나 유자청을 한 스푼 더하고 안주로는 채소, 생선, 콩류, 과일을 곁들이는 것. 이 간단한 조합만 실천해도 장은 깨끗해지고 혈관은 튼튼해집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곧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막걸리의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언제, 얼마나, 어떤 타이밍에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막걸리는 아무 때나 마시면 효과가 똑같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양으로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의사로서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막걸리 황금 타이밍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공복에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속에 막걸리를 드시면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어 위에 부담을 주고 간에도 무리를 줍니다. 또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위산에 의해 죽어버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식사 직후나 간단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30분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은 위가 적당히 따뜻하고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때라 유산균이 장까지 잘 도달합니다. 또 밤 시간에 적당한 알코올은 뇌를 안정시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양입니다. 막걸리는 몸에 좋다고 많이 마시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양은 하루 한 컵, 약 200ml 정도입니다. 소주잔으로 따지면 2~3잔, 종이컵 반 컵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유산균과 발효 성분을 얻으면서도 알코올로 인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적정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쉬는 날을 두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번 드시고는 효과가 없네 하고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발효식품의 힘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2~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장내 세균총이 바뀌고 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 변비와 소화불량, 만성 피로가 개선된 사례는 대부분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신 경우였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함께하는 습관입니다. 혼자 술처럼 마시는 것보다 가족과 대화하며 즐기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효과가 배가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근육을 분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즐거운 대화와 웃음은 오히려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막걸리 한 잔이 단순한 발효 음료를 넘어 가족 건강을 지키는 매개체가 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몸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뇨, 고혈압,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시작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알코올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건 막걸리가 약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분에게 다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인 상태를 확인하고 양을 지키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 김모 어르신은 처음에 저녁마다 막걸리를 2잔씩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더 많이 마시면 좋겠지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숙면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식사 후 30분 하루 한 잔만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쉬라고 했습니다.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숙면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상쾌합니다. 이 사례처럼 막걸리의 효과는 양과 타이밍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막걸리를 드실 때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공복은 피하고 식사 후 30분 전후에 하루 한 잔, 주 5회 이내, 3개월 이상 꾸준히.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막걸리는 술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막걸리의 황금 조합과 올바른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막걸리가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약이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막걸리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가득합니다. 이 유산균은 장 속에 들어가서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 장이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막걸리를 꾸준히 드신 뒤 변비가 사라지고 피부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효모입니다. 효모는 알코올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각종 비타민과 아미노산을 합성합니다. 이 성분들이 피로 회복을 돕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적당히 막걸리를 즐기시는 분들이 기운이 남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셋째,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입니다. 유기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찌꺼기입니다. 흰색으로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 부분을 걸러내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유산균과 섬유질이 가장 풍부합니다. 반드시 흔들어서 함께 드셔야 막걸리의 진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생막걸리 속 유산균, 효모, 유기산, 섬유질, 항산화 성분이 함께 어우러져 장 건강을 살리고 혈관을 청소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천연 발효약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걸리에 대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막걸리를 술이 아닌 발효 건강음료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만난 실제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83세 이모 어르신은 수십 년간 변비와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변비약을 늘 달고 살았지만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막걸리를 흔들어 마시고 채소와 함께 곁들이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장이 편안해지고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기다려집니다. 또 70대 여성 환자분은 수면제가 없이는 단 한밤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 후 생막걸리 한 잔, 꿀을 곁들여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달 뒤 다시 뵈었을 때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 없이도 이렇게 깊게 잘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누구나 경험하실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막걸리 한 잔에 꿀 한 스푼, 채소 한 접시만 더하면 됩니다. 그 작은 걸음이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고 활력 있는 노년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안심하고 손주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한 잔이 곧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